제가 사업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저는 이런 거 하나 개발하고 싶거든요. 네. 진짜 이런 플랫폼 하나. 그렇죠. 예. 항상 머리는 그쪽으로 가는데 다 있어가지고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예. 근데 이 플랫폼이 터지려면 방금 터진다고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독창성, 독창성, 확장성, 확장성, 그리고 착함. 착함? 착함? 여기 수수료를 많이 안 받는 거예요? 수수료의 문제도 있고요. 이 앱을 씀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걸 만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느냐 이게 아니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편리함을 누릴 수가 있느냐. 당근마켓. 당근마켓. 그것도 착한 그런 플랫폼이죠. 이게 네이버와 그 카카오에 있었던 분들이 나와서 만드신 거라고 되게 많이 펀딩도 받고, 이 당근마켓의 최종 목적은 사실 이런 중고거래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사업 다각화를 이루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어제 당근마켓에 한번 물건을 올려서 판매를 시도할 뻔했거든요. 근데 당근마켓의 단점은 어쨌든 만나서 그분이 마음에 안 들면 물건 안 사가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이용해 보면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거기서 저한테 뭐 단일화 한 푼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편하게 다 연결해주고, 그래서 저는 나도 이런 플랫폼을, 당근마켓은 중고나라랑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독점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독점성을 얘기하자면 지역, 그 각 지역에서 뭔가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어떻게 좀 생각해 보신 거 없어요? 플랫폼? 경제 관련해서? 뭔가 그거를 관련해서? 생각했으면 저희가 여기에 있지 않았겠죠. 예. 이게 인터뷰할 게 아니라 약간 그런 플랫폼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테헤란로에 있어야 될 텐데. 예. 플랫폼. 이게 인터뷰할 때가 아니에요. 다 같이 모여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걸 연구해야 되는데. 근데 뭐 지금은 기술의 어떤 진입, 장벽 이런 게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나운서님도 충분히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착함이 이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착함. 근데 착하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남에게 좋은 것들을 뭔가 혜택을 주면서 돈까지 많이 벌려고 한다. 네. 쿠팡도 사실 되게 착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착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한테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너무 쉽게 반품하고 오늘 주문하면 오늘 밤에 오거나 그렇죠, 내일 새벽에 오고, 저한테는 어쨌든 착한 서비스를 제공해. 뭐 그 안에 뭐 회사가 어떻게 되는 그걸 떠나서 고객에게 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쿠팡에서 못 벌고 있잖아요. 적자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만 봐도 알 수 있을 텐데 쿠팡이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 다시 한번 플랫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하면 뭐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대전에 살았거든요. 대전의 명물이 성심당이라는 알아요. 빵집. 빵집과 레스토랑을 합친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엄청난 플랫폼이에요, 사실. 빵집이 왜 플랫폼이냐, 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부가가치가 생기면 그게 곧 플랫폼이거든요. 유수의 대기업에서 오너분한테 제안을 많이 했어요. 프랜차이즈 제안을. 우리랑 같이 프랜차이즈 하자. 근데 그분이 매번 거절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나를 지금껏 만들어준 곳은 대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그분 정치적 국회의원 출마 이런 거 하시는 거 근데 정치는 안 하세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착함, 나는 오로지 이 향토 지역민들을 위해서만 빵을 만들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만든 빵은 무조건 그날 다 소비를 합니다. 안 팔린 빵들은 양로원이라든지 그리고 보육원이라든지 착하네. 이런 쪽에 다 보내요. 착하네. 남는 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심당이 아마 50년대, 60년대 요때 창업을 했어요. 지금껏 굉장한 매출이 이어지고 있죠. 착하네요. 착하네요. 일단 나눠준다는 것에 있어서, 나눔에 있어서 착하네요. 제가 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뭔가 주얼리 이런 거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거요? 이런 거 다 제가 이러는데 남으면,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면 저도 뭐 누군가에게 뿌려야 되겠네요. 이 300 영화 보면 크세르크세스가 이런 거 끼고 나오던데.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패션은 모르시네. 관대하시군요. 이런 거
멋지네요. 호신용으로도 예. 누군가 지나가다가 이제 치안이 오면 이렇게 한 대 치는 예. 그런 용도로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금이 아니라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시그널 세 가지 우리 박성훈 PD님은 일코노미 그리고 인공지능과 플랫폼에 가장 지금 집중해야 될 시그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돈은 어느 쪽에 가장 집중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우리나라 돈 지금 뭐 부동산, 네. 주식 뭐 난리 났잖아요.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에 있던 돈들이 지금 다 주식 쪽으로 가고 있죠. 네. 예. 외국인들이 올 초부터 엄청난 자금을 뺐는데도 뭐 이른바 동학 개미 이분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상향하고 있잖아요. 난리 났어요. 그만큼 지금 부동 자금들이 주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주식 얘기 나온 김에 바로 연결해서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책에서 완벽한 투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완벽한 투자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이 완벽한 투자는 있나요? 완벽한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투자죠? 우리 버핏 워런 버핏. 옹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버핏 옹이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좀 김이 빠질 수도 있는데 버핏 옹께서 이 천문학적인 돈을 번 비결 그분은 강연도 많이 하시는데 그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건 다 책 덕이다. 책을 많이 읽어서? 책 덕이다. 예. 그 버핏 옹의 스승님이 네.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네.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에 그런 게 나옵니다. 뭐 장기 투자라든지 뭐 가치 투자라든지 이런 용어가 그때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버핏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이었겠죠. 버핏 학생은 스승님의 그 말씀을 그냥 평생 몸소 실천한 거예요. 책 많이 읽으셨잖아요. 제가 읽은 책은 그런 얘기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책을 뭘 읽어야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치 그래서. 투자, 장기 투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또 일반인들은 장기 투자, 가치 투자 물론 알지만 실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이 돈을 묵은지처럼 장독대에 묻어놓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한데 못 기다리죠. 예, 이런 인내심을 가진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기 투자를 못하고 하는 분들은 어쨌든 본인의 인내심이 부족이다. 근데 반대로 그분들은 그렇게 투자할 만한 종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장기 투자할 돈이 있었다. 네. 그럼 저는 뭐 결과론이긴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주식을 많이 샀을 거예요. 오히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데보다는 비대면에 완전 최적화된 그런 기업들 아닙니까? 예. 네이버나 카카오 주식을 많이 샀을 텐데 지금 많이 올라갔죠, 실제로. 예. 근데 또 요즘에는 현대차가 그렇게 난리를 났어요. 오늘도 현대차 주가가 거의 14%? 15%? 그러니까 이제는 뭐 비대면이고 언택트고 다 올랐으니까 그 안 오른 종목들에 있어서 호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올라가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동학 개미분들의 돈의 힘인데 지금 최근에 위기에 사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많은 우리 동학 개미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고 시장에 접근한 분들도 있는데 하도 주식 시장에서 위기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쌀 때 더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럼 나도 사야지 하고 이렇게 가신 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투자를 하셨다가 돈을 잃었다. 이런 분들을 주위에서 더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돈 벌었다는 사람은 예. 정말 드물어요. 떼돈 벌었어 이런 분들은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돈을 잃었다라고 하신 분들이 바로 이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쌀 때. 대부분 많이 잃으신 거예요. 소떼처럼 휩쓸릴 때 이럴 때 투자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잃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투자를 이미 했어요. 이미 그 소떼 중에 한 명이 됐어요. 네. 그럼 그분들은 그냥 어떻게 장기로 들고 가는 것만이 답일까요? 가능하시다면은 그분들도 좀 더 가지고 계시는 게 저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기간 예.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라. 이거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모든 자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50년이다. 네. 50년 전에 샀던 주식, 땅,
부동산, 금 이런 걸 비교를 해보니까 수익률이 주식이 가장 높았어요. 보통 평균 10% 이상. 요거는 이제 세전입니다. 네. 예. 그 다음이 이제 금이나 채권 같은 거. 그 다음이 부동산. 이런 식으로 이미 이제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어떤 걸 사셨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지고만 계시면 결과적으로는 손해는 보지 않는다. 다만 그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내심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인내심을 나는 평소에 내 성격이 정말 진득하고 인내심이 있는데 시장에서 자꾸 지금이 고점이야.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혹은 그 산업이나 기업이 조금 흔들리는데 잠깐 흔들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잘 모르는 거야. 네. 그걸 잘 몰라서 그래서 팔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에 있는 시그널 중에서 보면은 지금은 어떻게 투자를 해도 될 그런 시기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나요? 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예. 뭐 일단 주식 얘기를 했으니까 주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1인 가구 AI 네. 플랫폼 관심 깊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햇반이 많이 팔릴 것 같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햇반, 뭐 오뚜기 밥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네. 뭐 CJ나 오뚜기가 될 텐데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1인 가구를 위한 이런 먹거리를 비중을 늘린다. 그러면 그런 회사 주식을 사면은 괜찮겠죠. 네. 예.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함의 방점을 찍을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을 한다면 뭐 직방이나 쿠팡 뭐 이런 회사들이 저는 뭐 아직까지 착한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회사들이 착해지고 또 상장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집토스라는 이런 직방과 경제하는 착한 부동산 앱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임대인에게만 수수료를 받고 임차인에게는 돈을 안 받거든요. 얼마나 착합니까? 좋으네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앱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상장이 되면 네. 저는 그 회사 주식을 살 겁니다. 예. 그리고 AI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AI가 저는 아까 일자리 걱정하지 말고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AI가 침범하지 못할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간호사의 역할을 AI가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런 매뉴얼적인 건 할 수 있겠다. 뭐 주사를 놓고 뭐 체온을 재고 뭐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환자분들이 또 이 수액을 맞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닥이 보이면 갈아줘야죠. 네네. 그리고 뭐 실례를 했다거나 먹던 음식을 토했다거나 이러면 시트를 또 갈아드려야 되죠. 그쵸. 이런 일을 AI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고 선생님 뭐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런 감성. 영혼이 들어가 있는 이런 위로. 근데 그 예. 영화 허에서 보면요. 거기에는 감정도 막 돼 있어서 그 허의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한테 빠지게 되잖아요. 예. 인공지능도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감정적으로도 공감을 엄청나게 불러일으키는 우리를 오히려 더 파악해서 이 사람을 터칭할 수 있는 뭔가 물론 그런 기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의 AI 기술의 이 로직은 네. 반복 그리고 계산이거든요. 철저한 반복이에요. 거기서 멈췄으면 좋겠네요. 예. 그런 기술이 나오려면 한 100년은 걸릴 거예요. 제가 죽고 예. 나서 후손들은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열심히 뭐 팟캐스트도 듣고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보고 책을 봤는데도 여전히 경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경제의 여러 가지 시그널을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뭐 노하우라고 하면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기성 언론보다는 대한 언론에 주목하자. 대안. 예,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상파라든지 뭐 흔히 말하는 뭐 땡땡땡 신문 이런 데서 정보를 얻기보다는 우리 아나운서님이 하시는 이런 경제 유튜브라든지 네. 뭐 저희가 하는 팟캐스트라든지 그리고 경제책이면서 뭔가를 찍어주지 않는 이런 책들을 좀 폭넓게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 자기만의 관점을 갖추시는 거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채널에서 흡수한 정보를 소떼처럼 이렇게 따라다니지 마시고 나만의 것을 나만의 그런 관점 그리고 분명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 분야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한 자신만의 강점인 이 분야 이 두 개를 합친다면은 필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